그동안 즐거웠니? 가짜 왕관 쓰고 여왕 행세하는 게 어땠어? 강재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너였어? 네가 그 사진을 올렸어? 강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목수?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한테서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는 게 진짜 복수야. 이게 강재인 네 복수야. 이제 만족해?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강세리. 강재인이 강세리의 추악한 민낯을 모두 까발리고 통쾌한 복수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YL그룹 본사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에 영롱한 빛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명품 하이힐을 신고 서 있었지만 그 우아한 외모와는 달리 내심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로비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어우러져 소란스러웠지만 강세리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강세리는 몸을 돌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낡은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모,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강세리는 급하게 이모의 팔을 잡고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커피숍 구석진 자리에 앉은 후 강세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과거 얘기는 이제 끝난 걸로 해요. 제발.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금이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내며 그녀는 이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모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보며 돈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웃음이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 정도면 내 입은 철저히 봉인이지. 걱정 마라, 세리야. 이모가 언제 널 배신했니? 사진들도 모두 달라고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약속하셔야 해요.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모는 장난스럽게 가방을 뒤지더니 낡은 사진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도 볼래? 참 예쁘게 나왔더라. 신랑 신부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강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 남편이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것도 당장 달라고요. 모든 걸 태워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강세리는 급하게 손을 뻗어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이모가 비웃듯 웃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세리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난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될 테니까. 강세리는 사진을 꽉 쥐고 커피숍을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이모가 돈을 세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왔지만 강세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도 컸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꽝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손에 든 결혼사진이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너무도 순진했습니다.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었고 행복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이혼,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힘겨운 세월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돼. 강세리는 사진을 잘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과거의 기억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찢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린 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나는 황기찬의 아내 강세리일 뿐이야. 급한 업무 연락이 와서 강세리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임원 미팅 준비 때문에 서둘러 회의실로 향하며 사진 조각들이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그 사이 강재인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려던 그녀의 시선이 쓰레기통 근처에 떨어진 사진 조각에 멈췄습니다. 바람에 날려 바닥에 흩어진 작은 조각들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뭐지? 강재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을 맞춰보니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이건 세리? 강재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분명 황기찬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결혼사진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급하게 사진 조각들을 가방에 숨겼습니다. 강재인 뭐해? 뒤에서 들려온 강세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강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세리가 돌아온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재인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팀장님 서류가 떨어져 있어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쓰레기통 주변을 훑어보며 혹시 사진 조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런데 왜 얼굴이 빨개? 계단 올라오느라 좀 급해서요. 그럼 전 이만. 강재인은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방 속 사진 조각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이 강세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강세리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불안한 마음에 쓰레기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강재인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의 병원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가방 속 사진 조각들이 마치 폭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강세리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강재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윤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강재인은 문을 닫고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사진 조각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김도윤은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는데 강재인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복원 가능할까요? 정말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도윤은 조각난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어렴풋이 강세리와 닮아 보였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요. 디지털 복원 기술로 웬만한 손상된 사진은 다 복구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김도윤의 확신에 찬 대답에 강재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요? 이 사진으로 강세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강재인은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굴욕과 배신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남편을 빼앗기고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박탈당한 분노가 가슴 깊숙이서 끌어올랐습니다. 진실이 담긴 사진이라면 충분합니다. 김도윤의 조심스러운 충고에도 불구하고 강재인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결연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동안 당했던 만큼 되갚아줄 거예요. 강세리가 저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강재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세리의 배신, 남편을 유혹한 교활함, 그리고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간 잔인함까지. 김도윤은 그녀의 다짐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강재인의 눈빛에서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복원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강재인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도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둘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와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기다려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강재인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병원을 나섰습니다. 마침내 강세리의 가면을 벗길 기회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밤,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깜빡이는 가운데 김도윤은 사진 전문가의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작업실은 각종 디지털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들이 푸른 빛을 내며 작업실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중년의 남성으로 두꺼운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사진 복원 작업에 매달린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작업에 대한 집중력만은 대단했습니다. 오셨군요. 정말 까다로운 작업이었어요. 전문가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완벽하게 복원된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강세리와 전 남편의 모습이 생생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의 완성도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은 물론이고 옆에 선 남성의 모습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결혼식장의 배경과 하객들의 모습까지 세세하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상당히 중요한가 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찢어진 걸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애려 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날카로운 관찰에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잡을 증거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진의 메타데이터도 복구했는데 촬영 날짜와 장소까지 나와 있어요. 증거로 사용하시려면 이런 정보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전문가가 USB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USB 안에는 강세리의 과거를 폭로할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 쓰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김도윤은 USB를 꽉 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군요.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진실이 이기는 싸움이라면 걱정할 것 없죠. 전문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윤은 작업실을 나서며 강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복수의 기쁨일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아픔일까? 어둠 속에서 김도윤의 표정은 강한 결심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강세리의 거짓 삶이 마침내 끝장날 때가 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대화하기에 적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 완벽하게 복원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강재인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화질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완벽해요. 이 정도면 누구든 의심할 여지가 없겠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강세리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순진한 모습이었지만 얼굴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게요. 세리의 정체를 모두가 알아야 해요. 더 이상 거짓말로 살게 둘 수는 없어요. 강재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김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익명으로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강세리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요. 알고 있어요. 절대 정체를 들키지 않을 거예요. 강재인은 노트북을 열고 익명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며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YL그룹 황기찬 부인 강세리의 숨겨진 과거. 사진을 업로드하는 동안 강재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강세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올릴 거예요? 김도윤의 마지막 확인에 강재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세리의 거짓 삶이 끝날 거예요. 제가 당한 만큼 고통받게 해줄 거예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강재인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강세리의 가짜 왕관을 벗겨버릴 때가 왔군요. 김도윤도 강재인의 결정을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결연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세리가 저한테 한 모든 일들을 되돌려받을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냉철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평온해 보였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감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YL그룹 본사는 하루아침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고 복도 곳곳에서 강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YL그룹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급히 컴퓨터를 켜고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자신의 과거 결혼사진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댓글창에는 온갖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명히 다 없앴는데.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물 삭제를 시도했지만 익명 계정으로 올라온 글이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캡처해서 삭제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세리,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강미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세리는 비틀거리며 상무실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찔렸습니다. 상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강세리를 맞이한 것은 강미란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식 차트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색 화살표가 바닥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YL 주식이 하한가예요. 너 대체 뭘 숨겼던 거야? 강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노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상무님, 그건 정말 옛날 일이에요. 별것 아니었어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강세리는 다급히 변명했지만 강미란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회사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별것 아니라고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너는 지금부터 일반 직원으로 돌아가. 이게 내 마지막 잡이야.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용히 있어. 강미란의 차가운 선언에 강세리는 충격에 휩싸여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무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수습할게요. 수습? 이미 늦었어. 네가 숨긴 과거 때문에 회사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강미란은 돌아서며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성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야. 이제라도 진실하게 살아봐. 강세리는 비틀거리며 상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한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자신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 절대 이럴 순 없어. 강세리는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입술,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눈빛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은 회사에서 터진 소동 소식을 듣고 급히 강세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걸려오는 기자들의 전화와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강세리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걸 숨길 수 있지? 결혼 전에 이미 결혼 경험이 있었다고? 황기찬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세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여성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강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과거를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두려웠다고? 거짓말로 나를 속인 게 두려움 때문이라고? 황기찬은 강세리를 냉정히 밀쳐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과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바보처럼 속아서 재인을 배신하고
모든 걸 잃게 만든 게 중요하지 않다고. 황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재인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 재산을 빼앗은 것, 아들까지 빼앗은 것까지. 제발, 제발 날 떠나지 마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강세리는 황기찬의 옷소매를 붙잡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냉정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젠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황기찬! 야, 황기찬! 강세리의 절규가 빈 집안에 울렸지만 황기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세리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게 끝일 순 없어. 강세리는 바닥에 앉아 오열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감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세리는 부은 눈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승강기 안에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고 한때 자신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조차 외면했습니다. 점심시간 강세리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강재인과 마주쳤습니다. 강재인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재인은 차갑게 웃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즐거웠니? 가짜 왕관 쓰고 여왕 행세하는 게 어땠어? 너였어? 네가 그 사진을 올렸어? 강세리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지만 강재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생각해? 증거라도 있어? 강재인은 태연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모습이 강세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너야. 네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거짓말? 그건 너나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실만 말하는데. 강세리는 참지 못하고 강재인을 밀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네 복수냐? 만족해? 이제 만족하냐고. 강재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강세리를 마주봤습니다. 복수?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한테서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는 게 진짜 복수야. 뭐? 뭐라고? 내 남편을 빼앗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들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든 것들 말이야. 하나씩 다 되갚아줄 거야.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그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순진하고 약한 강재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여신으로 변한 강재인의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강재인은 웃으며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강세리. 강세리는 절망과 분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라는 황기찬을 상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신문과 인터넷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고 모두 YL그룹과 강세리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기자들이 몰려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야? 강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 조카를 아껴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기찬은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전화와 회의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세리와는 이미 별거를 선언했어요. 개인적인 관계와 회사 업무는 분리하겠습니다. 별거? 그걸로 끝이야? 회사 주가가 20% 넘게 떨어졌는데? 강미라는 차트를 가리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세리와 결별하는 게 회사를 위한 길이야.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황기찬은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세리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회사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빨리 끝내. 회사에 더는 피해를 주지 마. 그리고 강재인과의 문제도 정리해야 해. 강미란의 말에 황기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강재인에게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강재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하는 게 좋을 거야. 황기찬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어요. 강미라는 만족스럽게 돌아서며 황기찬을 싸늘히 내려다봤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면 감정은 버려야 해. 그게 경영자의 숙명이야. 황기찬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세리는 회사 복도 끝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복도를 당당하게 걸으며 모든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숨어서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복도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모습들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그 강세리야? 결혼 사기꾼이었다더라. 황 회장님도 참 불쌍하다. 강세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봤는데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게시판 앞을 지나며 인사발령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강등 소식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강세리, 디자인팀 팀장에서 일반 사원으로 발령. 내가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강세리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무시하고 깔봤던 말단 직원들마저 그녀를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우리한테 얼마나 텃세를 부렸는데. 그러게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 봐. 강세리는 어깨를 떨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허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짜 신분, 가짜 사랑, 가짜 지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결국 강세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롭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때 여왕처럼 군림했던 이 복도가 이제는 치욕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세리의 가짜 왕관이 드디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과 별거 중인 집에서 혼자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고 그녀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황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밥 먹어요. 하지만 강세리는 아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안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강세리의 처참한 모습과 무서워하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세리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강세리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냉정히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네 과거 때문에 지호까지 상처받을 순 없어. 이혼 서류에 사인해. 싫어. 절대 안 해. 지호는 내 아들이야. 강세리는 흐느끼며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황지호는 엄마의 변한 모습이 무서웠는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호야, 엄마한테 와. 제발. 아이가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에 강세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자신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황지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지호는 내가 키울게. 너는 네 인생이나 정리해. 안 돼. 지호 데려가면 안 돼. 하지만 황기찬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세리는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갑게 닫힌 문 앞에서 강세리는 무릎을 꿇고 처절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도 소중한 아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강재인은 YL그룹 최고층 테라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테라스 문을 열고 나와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제 만족해요?
김도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의 가짜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복수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얼굴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복수를 통해 얻은 만족감이 과연 진짜 행복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재인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세리를 무너뜨린 것은 통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복수는 제가 살아갈 이유를 준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걸 찾고 싶어요. 다른 걸? 이젠 저 자신을 찾고 싶어요. 세리처럼 남을 짓밟으며 사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에만 매몰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김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요. 도윤 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강재인에게는 복수를 넘어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고 김도윤은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강재인의 말에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회사 정리를 마치고 개인 소지품이 담긴 박스를 안고 YL그룹 본사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이곳을 떠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연히 강재인과 마주쳤습니다. 강재인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승리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세리의 눈빛에는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강재인. 강세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강재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곧 나처럼 무너질 거야. 내가 당한 만큼 고통받게 해줄 테니까. 강재인은 담담하게 응수했습니다. 나는 너처럼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았어.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차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도 결국 복수를 위해 더러운 짓 했잖아. 내가 한 건 진실을 밝힌 것뿐이야. 네가 숨긴 거짓말을 폭로한 거지. 강세리는 도끼 서린 눈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한테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남아있어. 뭐든지 해봐. 이미 네 정체는 다 드러났는걸. 강재인의 여유로운 모습이 강세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진다고 해서 너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야. 강세리는 박스를 다시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나를 적으로 만든 걸 말이야.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사라졌지만 강세리의 마지막 말이 강재인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을 남겼습니다. 강재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세리의 복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지만 준비는 해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환기찬만 남았군. 강재인은 중얼거리며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